이번 영상에서는 의미의 비유 중에서 지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봅니다. 비유와 시적 진술, 비유의 종류, 의미의 비유, 지규, 은유, 상징, 화류, 인유, 인유와 인용적 묘사, 제유와 환유, 풍유와 우화, 성유, 현법이 있고요. 말의 비유, 도치, 과장, 대조와 모순어법, 반복과 열거, 반어와 역설, 영탄과 통어법, 역언법, 수사적 의문법, 완곡어법이 있습니다. 네, 목차 보면서 자꾸 내용 생각합니다. 복습합니다. 비유란 한 언어의 화자가 어떤 특별한 의미나 효과를 얻기 위해 일상적인 또는 보편적인 단어와 단어의 의미와 그 단어의 연결체로부터 벗어나는 표현 형태를 말한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자, 그리고 비유에는 의미의 비유와 말의 비유가 있는데, 의미의 비유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에 뚜렷한 의미 변화, 의미 변화를 가져오는 비유를 의미의 비유라고 하고요. 대부분 유자 들어간 비유죠. 말의 비유는 단어 의미의 변화는 없는데 단어를 잘 배열함으로써 특별한 효과를 가져오는 비유, 이 효과를 가져오는 비유를 말의 비유라고 하고요. 의미의 비유 9가지 금방 했죠. 지규, 은유, 상징, 그리고 환유와 제유. 환유와 제유는 또 두 가지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대유라고 한다고 그랬죠. 대유. 그리고 화류, 풍유, 인유, 성유가 있고요. 말의 비유는 도치, 과장, 대조, 열거, 반복, 영탄, 반어, 역설, 모순, 어법 등이 있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오늘 다룰 의미의 비유. 금방 의미의 비유 뭐뭐 있다고 그랬어요. 3개씩 나눠야 이렇게. 지규, 은유, 상징. 앞으로 계속 다뤄야 되는 것들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환유, 제유, 그리고 화류, 풍유, 인유, 성유가 있습니다. 네, 이 성유는 소리성자예요. 네, 지규의 종류. 지규는 잘 아시죠?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 듯이, 뭐뭐인 양, 뭐뭐 같은, 뭐만큼 등의 연결어로 결합하여, 연결어로 결합하여 표현하는 비유를 지규라고 합니다. 직접 비유한다 이런 말이죠. 비유가 성립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지니고 있는 차이 속의 유사성이다. 이 말 잘 알아두세요. 이렇게. 차이 속의 유사성,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 속에 유사성이 있어야 비유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차이가 있으면서 유사성도 동시에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이 원관념, 보조관념 이제 많이 다룰 거예요. 네. 비유, 즉 특정 언어의 결합은 인접성과 유사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도 잘 알아두세요. 인접성, 얼마나 가까운가. 영어로 contiguity라고 하고요. 유사성, similarity, 유사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인접성은 가까운 것. 인접성은 환유와 제유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유사성은 지규, 은유, 상징에서 폭넓게 나타난다. 네, 유사성, 비슷해야 뭐뭐처럼 이란 말을 붙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유사성은 지규, 은유, 상징에서 폭넓게 드러나고, 인접성은 환유와 제유에서 드러난다라고요. 환유와 제유는 다른 한 단어로
둘 다 뭐에 속한다고 그랬죠? 대유에 속한다고 그랬죠. 대유는 대신할 대자에 깨우칠 유자 써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대신해서 쓰는 것 이런 뜻이잖아요. 네, 이거 환유하고 제유 간단하게 해요. 다음에 또 다루겠지만 환은 바꿀 환자입니다. 1대1로 바꿔요. 환유. 네, 1대1로 바꿔요. 바꿀 환자니까. 그래서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비유, 이것을 환유라고 해요. 환유. 예를 들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면 요람과 탄생을 바꿔서 표현한 거죠. 탄생에서 이건데 요람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1대1로 바꾸어서 비유하는 것, 이것을 환유라고 해요. 또 무덤도 마찬가지죠. 무덤까지, 무덤은 죽음 대신 쓴 말이잖아요. 죽음을 무덤으로 바꾸었죠. 이렇게. 그래서 요람과 무덤은 둘 다 환유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탄생에서 죽음까지 해야 되는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고 있잖아요. 제유는 이게 이끌 제자입니다. 네, 하나가 전체를 이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가 전체를 이끄는 비유 이런 말이니까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빵과 자유를 달라 할 때 빵은 진짜 빵이 아니죠. 예, 빵이 뭐를 전체를 이끌죠. 예, 빵이 뭐를 이끌어요? 식량 전체를 대신해서 표현한 말이죠. 네, 그래서 대신해서 표현한 말이 대유잖아요. 대신 써서 비유하는 말, 그게 대유인데 환유와 제유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이 제유가 빵이 식량이 여러 가지 있는데 빵 하나만 가지고서 그 전체를 표현하는 비유, 그게 이제 제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환유와 제유에서는 인접성, 네, 뭐예요? 죽음과 가장 가까운 사물은 무덤이겠죠. 그죠? 죽음과 가장 가까운 사물은 무덤이고, 탄생과 가장 가까운, 가장은 아니다 할지라도 탄생과 가까운 사물은 요람이겠죠. 그래서 인접성에 의해서 드러난다. 이거고요. 또 유사성은 직유, 은유 상징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뭐겠어요?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유사성이 있어야 돼요. 네. 자, 예시 봅니다. 긴 여름 해 황망이 나래를 접고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헝클어진 채. 네, 이렇게 나타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직유라고 하죠. 이렇게 뭐뭐 같이 이랬잖아요. 뭐뭐 같이 하면 직유고, 이게 이제 늘어선 이 고층 빌딩들이 마치 창백한 묘석 같이 했잖아요. 늘어선 빌딩, 늘어선 고층은 창백한 묘석 같다 이거기 때문에 이 늘어선 고층을 원간념이라고 하고요. 네, 창백한 묘석을 보조간념이라고 합니다. 네, 아시겠어요? 은는이가 붙을 수 있는 것이 원간념입니다. 늘어선 고층은 창백한 묘석 같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간념과 보조간념이라고 해요.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헝클어진 채. 여기서는 인양 했잖아요. 이게 또 직유이죠. 이것도. 자, 은는이가 붙을 수 있는 게 원간념이에요. 이렇게 찬란한 야경은 무성한 잡초인 것 같다 이거 아니겠어요? 네, 무성한 잡초인 것 같다 이거니까, 네, 이것은 보조간념이 되죠. 네, 야경은 원간념이 되고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절망이란 오히려 나리는 눈처럼 포근하거나. 이제 이 경우는 둘 다
온관념도 사물이고 보조관념도 사물인데 이 경우는 여기 봐요. 이게 온관념이 관념이죠. 그러니까 온관념이 관념이에요. 이렇게 절망이라는 단어를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념이 온관념인 경우고 눈은 사물이죠. 그런데 보조관념이 사물인 경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는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쩌다 멀쩡한 정신처럼 입춘판 하나, 입춘판이 아니라 입간판이라 춘자로 보였어요. 간자죠. 볼간자. 입간판 하나 서 있다. 입간판 표현 참 멋있죠. 어쩌다 멀쩡한 정신처럼, 어쩌다 멀쩡한 정신이려. 입간판 하나 서 있다. 이 경우는 입간판은 정신 같다 이거니까 입간판이 온관념이네요. 그죠? 온관념이 사물인 경우고 정신도 역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죠. 이런 것들을 관념이라고 하는데 보조관념이 관념인 경우죠. 네,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대상적 직유와 정황적 직유. 이번에 이 정황적 직유가 중요한데요. 대상적 직유는 했죠. 자, 정황적 직유 하는 것은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 자랑처럼 했으니까 일단 이건 처럼이 붙었으니까 보조관념이겠죠. 무엇이 자랑 같아요? 풀이 무성한 것 이거죠. 풀이 무성한 것은 자랑 같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풀이 무성한 것 풀도 아니고 풀이 무성한 것 이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정황 그죠? 좀 어떤 정황이 하나의 원관념인 경우입니다. 네, 이걸 정황적 직유라고 해요. 이렇게 하나의 정황이 뭐뭐뭐 한 것 이거죠. 뭐 한다는 사실, 그죠? 풀이 무성하다는 사실은 자랑 같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정황이 풀이 무성하다 이것은 하나의 상황 또는 정황이잖아요. 네, 정황이 하나의 원관념을 이룰 때 그것을 정황적 직유라고 합니다. 네, 직유의 활용 이게 이제 중요하죠. 직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네, 그것을 보는 겁니다. 자, 풍경 이거 한번 했던 거죠. 풍경이 풍경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곰팡이 곰팡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여름이 여름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속도가 속도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졸렬과 수치가 그들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바람은 딴 데서 오고,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고,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전부 다 정황적 직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뭐뭐 하는 것은 절망이 끝까지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 것은 은는이가를 붙여봐요. 이렇게 절망이 끝까지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 것은 그죠? 하나의 정황이죠. 원관념도 하나의 정황이에요. 온관념이 이게 원관념인데 절망이 끝까지 자기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 것은 풍경을 반성하지 않는 것과 같다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긴 게 또 정황이죠. 하나의 정황이 보조관념이고 하나의 정황이 원관념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여러 개죠. 온관념은 하나인데, 그죠? 온관념은 하나인데, 보조관념이 여러 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아래 시들에서 나타난 비유의 문제점은, 네, 이제 이 활용을 해야 돼. 이렇게 어떤 것을 배울 때, 운동을 배울 때, 뭐, 또 악기 연주를 배울 때, 또는 뭐를 배울 때 보면은, 해야 할 것, 배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좀 빨리 발전하고자 한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것. 네, 그게 이제 빨리 발전을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활용을 할 때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좀 자꾸 살펴봐야 합니다. 네, 하나씩 볼까요? 솜털 같은 눈 내밀고 버들까지 새로 굳센 나무 줄기처럼 빗줄기가 굵어졌고 라고 합니다. 네. 지금 우선 여기서는 뭐가 문제점으로 보여요? 이렇게 솜털 같은 눈 내밀고 버들까지 새로 굳센 나무 줄기만큼 빗줄기가 굵어졌고, 우선 솜털 같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눈이 버들가지 눈, 즉 버들강아지는 솜털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솜털로 되어 있는데 솜털 같은 솜털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마나 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나 같죠. 모카도 솜털이잖아요. 그러면 솜털 같은 모카 이러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솜털 같은 목화 이것도 이상하고, 솜털 같은 토끼털 이것도 이상하죠. 다 솜털인데. 그래서 하나마나 한 비유를 하는 경우, 네, 그런 경우를 장식적 비유 또는 장식적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 버들강아지 눈은 버들강아지 보신 적 있죠? 네, 저 개울가에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을 지적하는데요. 나무 줄기만큼이 들어가면요. 예? 빗줄기가 굵어졌고, 굵어진 빗줄기는 빗줄기가 굵어진 것은, 이것도 정황이네요. 그죠? 정황. 한 것. 빗줄기가 굵어져 있는 하나의 정황이죠. 정황. 정황이 원관념이에요. 빗줄기가 굵어진 것은 나무 줄기만큼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게 보조관념이죠. 그러니까. 네. 빗줄기가 굵어진 것은, 은는이가 붙여보면 돼요. 이렇게. 빗줄기가 굵어진 것은 나무 줄기만큼이다. 네. 나무 줄기만큼이다. 빗줄기가 아무리 굵어져도 나무 줄기만큼은 굵어지지가 않겠죠. 네. 한마디로 지나친 과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빗줄기하고 나무 줄기가 좀 차이성 속에 유사성이 있어야 되는데, 빗줄기와 나무 줄기는, 나무 줄기, 온줄기를 말하는데 가지 줄기를 가지라고 하죠. 온줄기를 그냥 줄기라고만 해요. 소나무 통만큼 빗줄기가 굵어질 리는 없겠죠. 한마디로 차이성은 충분히 있는데, 빗줄기와 나무 줄기에서 차이성은 충분히 있는데 유사성이 너무 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유사성이 너무 적으면 비유가 올바르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책상 위의 튤립이 연꽃처럼 화들짝 피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건 어떤 문제가 보여요? 제일 중요한 게, 이번에 아까 좀 전에 제가 비유한 거 있죠? 비유에는 뭐가 중요해요? 뭐를 근거로 성립해요? 차이성 속에 유사성을 근거로 성립한다고 했죠. 차이성 속의 유사성. 이 말 중요해요. 차이성 속의 유사성.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차이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차이성도 왜냐면 유사성이 있어야 비유를 하니까 차이성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차이성이 없으면, 뭐랄까, 이렇게, 올바른, 굳이
만약에 차이성이 없고 유사성만 있으면, 그죠? 좀 전에 솜털 같은 모카 이러는 것처럼 차이성이, 솜털도 모카도 솜털인데 솜털 같은 모카 이렇게 한다든가 솜털 같은 토끼털 이러면 유사성은 있는데 차이성이 없잖아요. 이러면 올바른 비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튤립이 연꽃처럼 피어 있다. 튤립도 꽃인데 연꽃도 꽃이죠. 이렇게. 네. 근데 유사성만 있고 차이성이 없어요. 네. 이런 경우는 올바르게 비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1의 대학에서 새들의 부리 같은 학적부를 두었다. 학적부를 두었대요. 이렇게. 제1의 대학에 학적부를 두었다. 우리나라 제1의 대학이 어디 있어요? 이상하게도 전 세계에 그 명문대가 있는 나라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나라는 참 불행해집니다. 미국, 그죠? 명문대 많죠.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또 영국이 명문대가 있죠. 이렇게 명문대. 그죠? 그리고 또 일본, 한국,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명문대가 있어요. 근데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명문대가 없죠. 다 평준화되어 있어가지고. 네, 물론 뭐 좀 이상한 학교들이 있긴 하지만, 영국은 옥스포드라고 해서 옥스브리지, 거기는 옥스브리지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스카이라고 하죠. 서울대, 연대, 고대를. 근데 영국에서는 옥스포드하고 캠브리지를 합쳐서 옥스브리지라고 해요. 근데 그 두 학교에서는 그 영국의 많은 학교들이 그 평준화에 참여를 했는데 그런 학교 좀 명문대들은 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명문대가 있는 나라들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국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불행합니다. 그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봐요. 새의 부리, 학적부, 이거는 확실히 뭐가 있어요? 차이성이 분명히 있죠. 새의 부리와 학적부. 차이성은 확실히 있는데 뭐가 없어요? 유사성이 없죠. 네, 차이성만 있고 유사성이 없으면 독자가 작가의 의도를 어떤 그 유추해낼 수가 없어요. 네, 작가의 의도를 유추한다는 게, 새의 부리가 예를 들어서 유추라는 것은 그 종류가 같아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론을 해보는 것을 유추한다고 하는데, 새의 부리에서 전혀 종류가 같은 종류성이 없잖아요. 이렇게 학적부하고는 이렇게 유사성이 전혀 없어서 결국 작가 자신만 아는 그런 어떤 표현이 돼요. 이렇게 차이성만 있고 유사성이 없는 경우, 네, 이렇게 유사성이 없는 경우는 꼭 그렇게 즉 맥락적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맥락이 있게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작가 혼자만 아는 그런 표현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새의 부리에서 학적부를 이렇게 쓰려면 맥락상 그래야만 하는 그 이유를 안에서 좀 밝혀줘야겠죠.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그런데 뜬금없이 이렇게 새의 부리와 학적부를 이렇게 지교로 연결해 버리면, 그래서 학적부는 새의 부리 같다, 이런 이게 된, 학적부가 원관념이고 새의 부리가 보조관념이니까 학적부는 새의 부리 같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전혀 연결이 안 되죠. 네, 이렇게 차이성이 너무 큰 것을 비유할 때는 꼭 맥락적으로 연결되는 그 정황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비유는 정리합니다. 비유는 기교 차원이 아니라, 기교 부리는 차원이 아니라고요. 멋있게 쓰기 위한, 비유라는 것은 멋있게 쓰기 위한 게 아니고 인식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가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 같아요. 인식의 차원. 네, 인식의 차원.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어떤 그 두 가지 사물로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죠?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 비유를 써야 한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직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직유. 시인은 비유가 전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만큼 비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유 여기 나온 거 이렇게 직유, 은유, 상징, 화유, 제유, 화류, 풍유, 인유, 성유 이게 네 의미의 비유와 말의 비유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의미의 비유와 말의 비유 또 나중에 다루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네 여기 아이고 제가 여기다 써놓으려고 그랬는데 뭐죠 그 커뮤니티 있죠. 커뮤니티라고 나와 있나요? 네, 채널에 커뮤니티 난이 있죠. 그 커뮤니티에 제가 단원별 평가 문제 내놨으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고 꼭 문제 풀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